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으신가요? 5천만 원? 7천만 원? 아니면 1억 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내고 커피 한 잔 참아가며 친구들 모임도 줄여가며 만든 그 돈입니다. 대한민국 30대 평균 순자산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시대에 여러분은 이미 3위권의 저축 습관을 가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뿌듯함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장중에는 1,47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방어하고 있지만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의 문제일까요? 2015년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통장에 1억 원은 약 9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1억 원은 얼마일까요? 6만 7천 달러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원화로만 자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달러 기준 자산이 26% 증가한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한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에게는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떨까요? 수입 물가가 올라서 장바구니 물가가 뜁니다. 해외여행 가면 모든 게 비싸집니다. 아이폰 가격이 오릅니다. 휘발유 값이 오릅니다.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매달 파쇄기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입 물가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4년 만에 가장 긴 상승 곡선입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졌는데도 말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같은 물건을 사도 더 비싸게 사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늘이 오른 게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바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이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고 소비가 탄탄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릴 거라는 기대가 꺾였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7% 상승했고 근원 물가도 2.6%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당분간 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일본에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조기 총선을 예고하면서 양적 완화 기대가 커졌고 달러당 159엔 선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원화와 엔화는 비슷한 자산군으로 묶입니다. 엔화가 떨어지면 원화도 따라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스스로 달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2024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26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6년 1월에만 23억 6,741만 달러를 순매수했습니다. 역대 1월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려면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거나 원화의 수요가 증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지표가 개선되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경우 원화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국제정세의 변화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언제 떨어질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85%가 2026년 연평균 환율이 1,400원에서 1,450원 사이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일부 기관은 4월에 1,500원을 넘어 1,573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1,200원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의 말을 빌리면 환율 1,200원은 이제 안 옵니다. 이게 구조적 변화입니다. 한국의 고령화와 저성장, 해외 투자 확대라는 거대한 흐름이 원화 약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돌아보겠습니다. 1997년을 기억하십시오. 외환위기 당시 환율은 800원대에서 169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IMF가 온다, 모든 게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달러 자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위기가 지나고 자산을 지켜낸 것은 물론 원화 자산만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930원대에서 1570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어땠습니까? S&P 500은 2009년 3월 저점에서 2025년까지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2016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이라는 정치적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영국의 EU 탈퇴가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을 바꿨나요? 테슬라의 전기차 수요를 줄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소음과 기업의 실적은 별개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지수는 다시 반등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비행기가 안 뜨고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집에 갇혔습니다. 주식시장은 한 달 만에 30% 넘게 빠졌습니다. 그때 공포에 질려 팔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S&P 500은 2년 만에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위기는 반복되고 시장은 회복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열매를 따는 사람은 위기 때 도망간 사람이 아닙니다. 위기 때 버틴 사람, 아니 위기 때 들어간 사람입니다.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더 실질적인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과거 데이터는 알겠는데 지금 1,480원의 달러를 사면 고점 아닌가?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화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미 매일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여러분의 원화 자산은 달러 기준으로 또 줄어듭니다. 달러를 사지 않는 것도 일종의 베팅입니다. 원화가 강해질 거라는 베팅입니다. 그 베팅이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환율 방어 분할 매수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산의 일정 비율을 달러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금융자산 중 30%에서 50% 정도를 달러 표시 자산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7천만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를 달러 자산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한 번에 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환율이 고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포기하고 시스템으로 대응합니다. 목표 금액의 3분의 1은 지금 바로 투입하고 나머지 3분의 2은 6개월에 걸쳐 분할 매수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먼저 산 3분의 1이 수익을 내고 환율이 떨어지면 나머지 3분의 1을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이깁니다. 세 번째 원칙은 투자 수단을 단순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개별 종목 분석은 필요 없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 하나면 충분합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대표적입니다. 국내 증권사 앱에서 해외 주식 계좌를 열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원화로 사고 싶다면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도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상품들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맞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원화 자산 가치도 함께 올라갑니다. 달러 자산에서 환차손이 나더라도 원화 자산에서 실질 가치가 오르니까 전체 포트폴리오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에서 환차익이 발생하고 원화 자산의 실질 가치 하락을 상쇄합니다. 이게 바로 토마 분산의 힘입니다. 예측하지 않고 대비하는 겁니다. S&P 500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날카로운 창이 되어준다면 달러 자산 그 자체가 원화 하락에서 계절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ISA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면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도 9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같은 투자를 해도 세금을 아끼면 그게 곧 수익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화만 보유하는 것이 위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전환하는 것. 둘째, 고점 공포를 시스템으로 극복하기 위해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ETF 하나로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배려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시작할 걸, 그때가 제일 쌌는데. 2036년 어느 아침 자산 현황을 확인하며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미소 짓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 학원비 걱정 없이 등록금을 내고 가족여행을 계획하며 노후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 그 모습을요. 그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증권 앱을 켜십시오. ISA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으면 개설 신청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첫 번째 달러 자산을 만드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10년 뒤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